이번 이야기는 군대계다 어둠 상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철책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비가 엄청 오던 때였습니다. 표현력이 부족해서 전방에서의 폭우라 어떤 느낌인지 잘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뭐랄까.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비 오는 날 밤 가로등 밑에 어떤 별다른 느낌이 있던가요? 별로 무섭지도 않죠. 그런데 전방에서 철책과 나란히 서 있는 투광등을 보고 있노라며 동네 전봇대 가로등과는 그 느낌이 엄청 다릅니다. 투광등을 넉넉히 바라보다가 밑을 보며 왠지 그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던가 뭐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헛것을 보는 순간입니다. 멍하니 눈을 풀어놓으며 말이죠. 또는 밖에 있을 때보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어느 것에도 집중하고 있지 않는, 특히 자다가 깨었을 때 정도랄까.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사물에 대한 인식력이 부족한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가 그때라고 생각되네요. 만약 자다 깨어 멍할 때 폭우를 뿌리는 어두운 하늘이 갑자기 번쩍 주위를 때리면서 약 5초 뒤 흐르는 폭발음을 내며 괜히 넘쳐나는 상상력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소름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주위 빗소리가 굉장히 사무치게 흐느끼는 여자 울음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전방에서의 폭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쪽은 철책이 3겹으로 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끝도 없을 것 같은 풀숲 뒤로는 완전히 암흑이 되어버린 숲속. 비는 계속 내리고 빗소리에 잠겨 주위는 항상 산만합니다. 그러다가 번개라도 치고 천둥이라도 치며 사수와 부사수는 침묵 속에서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대화요. 그런 게 될 리도 없습니다. 그저 빗속에서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며 시간아, 빨랑 가라. 이 말만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외치고 있죠. 그럴 때는 어디 한 곳도 떨어지게 쳐다도 못 봅니다. 멍하던 어느 순간 상상 속에 무엇이 나와 시선을 마주치게 되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 바로 그때 마음속 어둠의 문을 두드리는 방문객이 찾아오죠. 그날도 엄청나게 쏟아붓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때부터 자정까지 근무를 선 근무자랑 교대를 하기 위해 막사를 나서면서 엠병 총 다 적겠네 하는 짜증을 내고 있더랬죠. 총기 닦는 것 정말 귀찮거든요. 그리고 목에 감기는 축축한 공병우의 느낌 언제나 싫었습니다. 순찰로를 따라 근무를 서야 하는 조소를 이동하자니 발밑은 완전히 진흙이 되어 있어서 전투할 걱정해야 하는 짜증까지 겹치고 있었죠. 벌써 전투한 밑바닥은 피자 한 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 근무자랑 교대를 하고 근무를 서다 첫 밀조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흙밭을 피해가며 겨우 다음 초소에 다다르고 난 후 근무자를 밀어내고 들어섰을 때가 아마 3시 반 정도? 그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10분 지났을까요? 축축함이 짜증나 초소 안에 들어서자 천모를 벗고 옷을 추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새하얗게 될 정도로 번쩍하더니 곧바로 천지사방이 새까만 어둠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던 투광등 불빛도 거치된 총기도 초사한 풍경도 완전히 칠흑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죠. 갑자기 벌어진 이 일에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함을 맛보는 그때 하는 정말 고정포, 고정된 탱크 같은 그런 소리 같은 천둥이
약 3초간 이어지자 온몸에 소름이 쭉 타고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끔 하더군요. 멍하니 있을 때 누군가 우와! 하고 놀래키거나 대형 트럭이 빵! 하며 옆으로 지나갈 때 반사적으로 욕이 튀어나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둠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심장을 통째로 들고 흔드는 듯한 경음과 더 이상 완벽함이 없을 어둠, 아주 박자가 제대로 맞아 돌아가더군요. 지금 당장 눈을 감으며 느낄 수 있는 어둠은 약한 마음을 충분히 더 어둡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감고 있어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어둠이. 박병재님! 아 왜? 부사수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가더군요. 저 투광등 다 나갔는데 말입니다. 알아! 아마 조금 전 번개가 투광등을 직격한 것 같습니다. 하필 내 근무 때 이 지랄이냐. 근데 그때였습니다.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순간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왜냐하면 전기가 다 나갔을 텐데 저건 어떻게 울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가더군요. 인터폰은 삐삐선이란 것을 연결되어서 별도의 건전지로 운영되는 것이었거든요. 정전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둔 건데 그땐 얼마나 당황했던지 보이지도 않는 인터폰을 발로 차버릴 뻔했지 뭡니까. 가만히 보니 인터폰의 빨간 버튼이 희미하게 보여서 그때서야 하는 제정신을 잡았던 거죠. 곽초소 지금 다 있냐? 초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장 박 XX 소초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다른 초소는 안 들리냐? 그렇게 몇 번을 부르고 나서야 세 개 초소의 모든 근무자가 응답을 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내가 후레쉬 가지고 밖으로 나갈 테니까 일단 전부 K3 기관총만이라도 확실히 챙기고 있어라. K3고 나발이고 그때는 온다는 소리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만약에 그 당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귀신일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때 평정심은커녕 울며 소리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온갖 공포에 울고 싶을 지경이었죠. 도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솔직히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공포라고 단언하네요. 뭐 여튼 온다는 소초장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억겁의 세월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어둠이 어떤 느낌인지 창고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밖에서 잠그느라 그러고 혼자는 못 나가게끔 되었을 때 그 무서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박병재님! 왜? 지금 이대로 철수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전방에 근무자가 없는 완전 철수란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였거든요. 바로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뭐가 보여야 근무를 서지. 초광등 들어올 때까진 철수할 것 같다. 그렇겠지 말입니다. 부사수는 목소리도 이미 맛이 갔었다랬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만치에서 부사수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위치는 대충 감으로만 느껴지고 있는지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내 부사수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차라리 눈을 감고 있으면 몰라도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 두려움은 그때 부사수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지직하는 소리가 왠지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정말 새하얀 불빛이 온 천지를 물들이고는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의 잔상이 아직도 눈에 지잉하고 남아있을 때
천둥 소리가 심장을 사정없이 후려갈기더군요. 으아! 대비하지 못한 천둥 소리에 혼이 빠져나올 것 같은데 부사순 놈의 비명소리까지 겹치니 욕이 저절로 튀어나가더라고요. 야, 닥쳐 이 사내 새끼가! 박백자님 보셨습니까? 아, 뭘? 으아! 저는 천둥 소리 따위보다 부사수 놈이 기절할 듯 놀래는 목소리가 더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뭐야? 박병장님, 저기서 뭔가 오고 있습니다. 뭐? 온몸에 소름이 타고 올랐습니다. 야, 보이지도 않는데? 오긴 뭐가 와? 야, 소초장 아니야? 아닙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소초장이 오려면 아직 더 있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니 당연히 더 늦을 것이었고. 야, 뭘 본 거야 이 새끼야! 야, 이렇게 검은데 뭐가 온다고 지랄이야! 또 그때였죠. 번뜩하는 새하얀 풍경에 제가 서 있는 초소의 입구가 보이고 그 밖 바로 서 있는 부사수와 그리고 무언가. 아마 전 제 상상 속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사수도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요? 새하얀 배경이 다시 어둠으로 바뀌면서 곧이어 천둥이 치고 그 소리 사이로 저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